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이드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사상식사전에서 사이드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서킷 브레이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이드카에 대한 그 요약 설명을 드리자면 선물 시장이 포인트죠. 선물 시장의 급등락이 현물 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현물 시장에서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가 사실 서킷 브레이커였고, 선물 시장에서의 급등락을 막기 위한 장치는 사이드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읽어드리자면, 저희가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현물 시장에서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장치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현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지연시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똑같이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지연시킨다는 것이죠. 네, 이 제도는 이제 1987년 10월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이었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증시에 도입이 되었으면서 한국은 1998년부터 시행 중인 것은 서킷 브레이커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네, 동일한 날에 시행이 이제 적용이 됐었고, 선물이 전날보다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현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선물이 심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또 현물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의 일정한 조건에서 매도나 매입을 판단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주식을 일정 가격대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대량의 매매 주문을 현물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현물 시장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 주문의 처리를 5분 동안 보류시키는 것이 사이드카입니다. 네, 5분이 지나면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풀리고 주문 순서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 이제 체결이 되는 것이죠. 5분입니다. 5분 동안에 그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풀리면 다시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코스피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전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의 5% 이상 변동하고, 또 1분 이상 지속될 때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사이드카의 그 발동 기준이죠. 5% 이상의 변동, 그것이 1분 이상 지속될 때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정지된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닥 50 지수 선물 종목 중에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 그러니까 거래량,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선물 시장의 경우에서도 전일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변동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코스닥 50 지수 선물 종목 중에서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그 종목이 전일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5분간 정지. 이 부분은 동일하죠. 그래서
6%대랑 이제 5%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선물 시장에서의 그 퍼센테이지는 차이 나지만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5분간 정지는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쓸 수가 있고 주식시장 매매 거래 종료 40분 전, 종료 40분 전 이후, 즉 그러니까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 거. 이 부분은 하루에 한 번 쓰거나 2시 20분 이후에 발동되지 않는 것은 서킷 브레이커랑 똑같죠. 네, 서킷과 이제 같은 모습입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비상조치로 서킷 브레이커를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시장 가격의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 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강력한 조치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마지막에 이제 정지하는 수단이고, 그리고 선물 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이제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이 되겠죠. 사이드카. 그 이후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로 시장 가격이 변동이 더 심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정지를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네, 그 저번 시간에 제가 봤던 그 서킷 브레이커 검색을 했던 그 내용에서 차이점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의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증시 충격을 완화하는 또 다른 장치가 사이드카다. 그래서 방금 이론적으로 설명드렸었고, 그 주식시장의 미래 가격을 의미하는 선물지수가 급락할 경우, 이로 인해서 일어날 현물 시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이드카를 발동한다. 이거는 아까 읽었던 그 내용과 똑같죠. 네, 그래서 선물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 이 현물 시장의 혼란을 미연에 이제 사전 차단을 하는 것이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동폭이 더 클 때 서킷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읽어보자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에요.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다. 그러면 가장 많이 거래되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이상, 가장 많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그 선물 가격에서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간 계속될 때 발동된다. 발동 후 5분간 주식시장 프로그램의 매매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 방금 이제 사이드카 설명드렸던 이론이랑은 똑같고요.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이드카는 해제되고 매매 체결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랑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 가능하고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서킷 브레이커가 증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처방이다. 그러면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으로서의 성격이 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사후 처방이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 일단 발동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점에서는 매매 주문 중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발동되면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점에서 매매 주문 중에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이드카보다 서킷 브레이커가 범위가 더 넓은 것이에요. 예, 서킷 브레이커가 범위가 더 넓고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겠고요. 또한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 현물 모두 적용이 되지만 사이드카는 선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강조해 드릴 거는 서킷 브레이커는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어, 이제 증시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다. 그래서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 시장, 서킷은 선물, 현물 다 적용을 하고, 예.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이건 전 거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이런 차이가 있고, 서킷 브레이커는 변동폭이 10%였죠. 10% 변동폭이 보였을 때 발동이 되는데, 사이드카는 5%. 예, 코스피 기준은요. 네,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동일하고 하루에 한 번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일 한 번 기준이랑 뭐 시간대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이 또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은 동일하지만 이런 어떤 선물 거래와 선현물 거래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5%의 변동폭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사이드카이죠.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어떤 증시의 변동이 있었을 때 사이드카 발동, 서킷 브레이크 발동 이렇게 했을 때 놀라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미리 하셨다면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연속해서 좀 관련성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VI라고 제가 저번에 그 공매도 설명을 드렸을 때 공매도 그 창을 보면서 VI에 관련된 그 창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서킷 브레이커와 이제 사이드카 설명을 드리면서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VI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어떤 창을 그때 봤었냐면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창 번호를 불러 드릴게요. 3334에 VI 단일가 창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종목들이 보이시죠? 종목들이 한눈에 보이시고 여기 괴리율을 보시면 괴리율에 플러스 10%도 있고 마이너스 10%도 있고 플러스 뭐 24%뭐 이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공통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거 기억하시고요. 네, 발동 시각을 보시면 대부분 뭐 하나 예를 드리자면은 9시 46분에 44초에 발동이 걸렸고 9시 48분 52초에 발동이 해제가 됐다. 그렇게 돼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9시 44분 35초에서 2분 후에 46분 39초 여기 보시면은 22분에 발동됐던 것도 24분에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발동 해제 시각이 2분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일단은 특징입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10%인 종목이 VI 발동이 걸리면 2분간 발동이 걸리고 발동이 해제가 된다면 그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2분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큰 특징이 이거고 저희가 뭐 일단은 VI라는 것 자체가 Volatility Interruption이라고 해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그 영어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VI라고 쓰는 것이고 한국말로는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 해당 종목의 그 흐름이 주가 흐름이 상하폭으로 너무 변동이 심할 때 한마디로
완화를 거는구나. 그래서 지수의 변동폭은 사이드카나 선물에서 사이드카나 현물에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처럼 종목 해당 종목별로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VI 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은 정말 많은 종목이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예, 이럴 땐 투자자들의 투매 심리 때문에 주가 지수가 더 폭락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종목의 대상이고 이 VI라는 것은 개별 종목의 대상으로 급변 방지를 위한 장치인 것이죠. 네,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VI 제도에서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동적 VI 그리고 정적 VI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적 VI라는 것은 개별 종목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거죠.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 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그 키포인트가 동적 VI라는 것은 개별 종목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 ETF, ETN 뭐 수익증권에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장시작 전 9시까지 호가 제출 직전 체결 가격이 호가 이제 제출 직전의 체결 가격이 예상 가격과 차이가 나면 2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단일가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 동안에는 이제 그 VI가 발동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제 단일가 매매를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9시에 장이 열렸는데 바로 어느 종목이 거래가 되지 않거나 주가 변화가 잦은 뭐 3시 20분 장 종료 10분 전에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동적 VI가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가에 바로 시작하는데 시가에 그 단일가 매매로 시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동적 VI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키포인트는 개별 종목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서 보시는 그 VI 단일가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에서 체결되는 것들은 되게 이제 정적 VI죠. 정적 VI. 네. 일단은 정적 VI라는 것 자체가 큰 흐름을 보실 때 2015년에 저희가 이제 그 주가의 상한가 하한가가 있잖아요. 상한가 하한가가 15% 플러스 마이너스 15%였다가 30%로 바뀌었죠. 네, 30%로 변동이 됐는데 그 30% 넓히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가의 범위를 넓히고 나서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누적적 가격 변동 완화를 위한 제도인 거예요. 네, 정적 VI.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이제 3시 20분까지 적용이 되고요. 시초가 기준으로 이것도 시초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포인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주가 변동을 하면
2분 동안 정지되어서 2분 동안에 아예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일가 매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가 결정 전에는 당일 기준 가격이 시가 결정 전에는 당일 기준 가격, 시가 결정 후에는, 그러니까 시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당일 기준 가격, 그러니까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 예, 전일 종가. 그리고 전일 종가고 시가가 결정된 후에는 이제 직전 당일 가격. 그러니까 시가 단일가예요. 시가 단일가.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이 참조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가 결정된 이후에 시가 부분에서 10%가 차이가 난다 라고 했을 때 괴리율이 너무 커지니까 VI가 발동이 되고 발동 시간은 2분이 걸리면서 이 2분 이내에는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적 VI는 동적 VI와 달리 종목과 세션의 구분이 없이 모두 동일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상한가로 가지 못하면은 적어도 두 번의 정적 VI를 걸쳐야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플러스 24%인 종목이 있네요. 오늘 오성 LST, 예, VI가 또 걸렸던 모습이고 대부분의 이제 10%대의 VI가 걸렸던 그런 모습이 확인되십니다. 예전에는 그 가격 제한폭이 15%였을 때는요, 상한가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을 땐 뭐 연일 상한가가 되게 많았어요. 연일 상한가, 하한가 폭이 많아서 점상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15%씩 올라갈 때요, 점상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또는 이제 점하라고 하죠. 점하한가, 이렇게 반대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큰 수익을 보는 반면에 또 큰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VI를 적용한 이후에 가격 제한폭이 또 30%로 커졌잖아요. 이제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일은 많이 없어졌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상을 기록하는 퍼센테이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하락에 대한 손실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VI 발동이 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버리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게 10% 올랐다가 VI 발동이 되고 2분간 단일가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꺾여버리는 그런 행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 VI 시점에서 주가의 매수세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보면 이쯤에서 매도를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어떤 이론에서는 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겠고요. 그 끝으로 이제 동적 VI와 정적 VI를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참조 가격을 설명을 드릴 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동적 VI는 호가 제출 직전 체결 가격이고요. 체결 가격. 이 정적 VI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호가 제출 직전 단일 가격이라고 해서 시가가 결정되기 전에는 이제 당일 기준 가격, 전일 종가라고 말씀드렸고, 시가가 결정 후에는 직전 단일 가격, 그러니까 시가죠, 시가.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고, 이 정적 VI라는 경우는 발동 가격 자체가
모든 정규 시장의 모든 세션 다 10% 동일 적용이에요. 네, 10% 차이가 날 때 이제 바로 발동이 되는 거. 근데 동적 VI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뭐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은 접속 매매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3%나 2% 차이가 있을 때 단일가 매매 시간에서 또 3%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또 ETF도 뭐 이제 좀 다를 때가 있죠. 레버리지 섹터 해외 지수 뭐 이런 것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3% 2%의 구성이 되는데 뭐 코스닥 종목이나 유가 일반 종목 이런 경우나 뭐 레버리지 섹터 이런 경우에는 뭐 2, 3% 평균이 아니라 한 4에서 6% 정도 평균으로 발동 가격, 참조 가격을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좀 체험을 하시는 경우는 주로 이제 정적 VI가 많아서 10%의 가격 변동폭에 2분간 단일가 거래를 이제 실시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급등락을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변동성을 완화하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개별 종목에 VI를 적용시키는 거고, 지수에 적용시키는 것은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있겠고, 개별 종목에서는 변동성 완화 장치, 즉 VI가 되겠구나라고 종합적으로 그냥 한번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뭐 크게 매매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